전쟁에서 한 가지 정립한 게 있습니다. 마약의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미 행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즉 북한의 마약 문제 이거 가지고도 만약에 북한의 핵 문제, 북한 인권법 문제 해결되지 않고 마약 그 문제로 직접 미국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북한 핵미사일 있잖아요. 그 핵미사일에 대해서 북폭이 일어나는데 그럼 북폭 타이밍은 언제냐?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가 북한 핵미사일, 두 번째가 북한 인권법, 세 번째가 마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준은 김정은한테 목숨을 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재인한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화를 위한다는 어떤 가장스러운 모습으로 방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 인권법 가지고 북한 인권법에 있는 북한 주민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침묵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 선배 전우분들이 여러분에게 연설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젊고 싱싱한 우리 후배 전우 강수단TV의 강수단 기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잠깐만. 네네. 자, 안녕하십니까. 강수단 기자입니다. 사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Thank you, 아메리카, 빅토리 아메리카. 저는 딱 두 가지만 생각납니다. 자, 오늘 강홍산 기자가 연설할 내용은 북폭을 언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미국은 내일 바로 북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치 내에 보수 인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이 북폭을 하면 북한에 폭격을 하는 것인데 북한 자체가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한 북한을 누군가는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체계, 정당,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임시정부를 북한에 세우든지 혹은 미군이 들어가서 미군정이 되든지 유엔사가 들어가든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은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 정당만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폭을 해서 깔끔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미국이 북폭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북폭에 대한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정치 체제, 보수 인사들의 연대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자, 북한은 현재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미국의 북한의 흔들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핵실험, 핵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북한의 북한 인권법입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이것이고, 세 번째는 마약입니다. 자, 마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경우에는 멕시코와의 마약 전쟁에서 한 가지 정립한 게 있습니다. 마약의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미 행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즉 북한의 마약 문제 이거 가지고도 만약에 북한의 핵 문제, 북한 인권법 문제 해결되지 않고 마약
그 문제로 직접 미국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북한 핵미사일 있잖아요. 그 핵미사일에 대해서 북폭이 일어나는데 그럼 북폭 타이밍은 언제냐?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가 북한 핵미사일, 두 번째가 북한 인권법, 세 번째가 마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준은 김정은한테 목숨을 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재인한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화를 위한다는 어떤 가장스러운 모습으로 방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 인권법 가지고 북한 인권법에 있는 북한 주민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침묵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은 특히 북한 인권법은 김정은을 겨냥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통령의 문재인 자체를 끌어내리고 지구성으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북한 인권법이고 이틀 전에 미국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이 결의안은 김정은 자체를 구속으로 몰 수 있는 거지만은 문재인한테는 이거 바로 끌려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이 지금 현재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반인류적인 행동에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독가스 방으로 끌려가고 있는 유태인과 똑같습니다. 그거를 자국의 국민은 그렇게 끌려가는데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왜 이것을 북폭과 연관시키냐? 자, 애국 시민 여러분들, 강우상 기자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북한 인권법 가지고 북한을 열려고 할 때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용히 죽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폭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북폭은 가짜스럽게 할 것이고 하면은 바로 미군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곳곳에 퍼져 있는 위치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정치범 수용소를 보호할 것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고 있는, 애국 시민이 원하고 있는 북폭은 북한 인권법 자체가 이게 실현이 될 쯤에 미국이 북폭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그것을 해결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되냐? 단 한 가지,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연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연설의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가짜 평화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진짜 평화를 원하시면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 저거 위장 평화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북폭이 일어나면 분명히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그 중에서는 두만강 넘어서 중구로 갈 테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 단체 및 정당이나 조직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연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